1932년 4월 25일 중국이나 일본 그 어느 자료에도 언급되지 않은 이날을 북한은 그들만의 축제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은 북한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날이다. 조선중앙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장혜성 작가. 김일성이가 무슨 안도의 흥룡천에서 1932년 4월 25일에 유격대 조직했다 어쩌다 한데 그거는 역사적인 자료를 봐도 그렇고 어디에 봐도 그런 과학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위사례라고 안도에서 공화국 부국장 하던 사람이 그 부대를 하나, 그러니까 반일 부대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부대에 조선 사람으로 된 특설대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한 14명 정도. 거기에 혹시 김일성이가 끼워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김일성을 보면 역사는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한 기록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역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자유조선방송은 통일의 열망을 담아 철저하게 사실과 정언의 바탕을 둔 조선 현대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나가려 한다. 역사의 진실 제1부 김일성은 조선을 해방시키지 않았다. (1940년) 말 북만주를 넘어 구소련 연해지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었다. 쫓기듯 도망가는 사람들의 복장은 남루했고 오랫동안 굶어 허기진 표정들이다. 이 중에 한 사람, 바로 김일성이다. 원래 이름은 김성주. 김일성의 이름도 역사를 증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 북한이 주장하는 보천보 전투나 무산 전투에 김일성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 아니 김일성은 1940년 구소련으로 도망가서 해방이 되던 1945년 9월 19일 원산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 사이 김일성은 딱 2번 소련 당국의 지시로 조선에 침입한 일본군을 정찰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고자 2번 조선을 방문한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다 김일성이 해방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해방시켰다 그렇게 하죠. 당연히 김일성이 해방시켰다고 보죠. 김일성이 항일무장 투쟁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해가지고 만주에서 일제놈들과 싸움하고 그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일제를 경멸하고 조국을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교육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마치 조선반도를 독립시킨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지만 김일성은 조선반도를 독립시키지 않았다. 아니, 독립을 시킬 수가 없었다. 독립운동가들이 결정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1940년부터 45년까지 김일성은 소련 땅에서 소련 당국의 지시를 받으며 정찰 업무, 즉 누가 독립운동을 하는지, 누가 독립운동을 방해하는지 그것만을 감시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역사는 조선반도를 해방시킨 사람이 김일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반도가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격동의 시기, 한반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1931년 일본 관동군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 1932년 3월 만주국을 수립한다. 일본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일본의 침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과 중국인들은 중국의 동북지방, 지금의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에서 조직적인 항일무장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우후죽순 벌어지던 항일무장 투쟁은 1933년이 되면서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혁명군을 발족시킨 것이다. 중국인민혁명군은 1936년에는 동북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조선인들을 포함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한다. 동북항일연군의 수많은 조선인 중 한 명이 바로 김일성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한 것.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1930년도에 그 삼촌 김형건을 그 골간으로 해가지고 조선혁명군을 먼저 창건하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을 1932년도에 반일인민유격대로 그 다시 발전시켜가지고 강범한 그 무장 세력을 키워서 그걸로 일본과 맞서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통 그저 우리 북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 속에서도 이제 만주는 정말 이제 온통 김일성판이고, 그래서 중국인들까지 이 동북 삼성에 있는 이 중국인들까지 정말 김일성을 열렬히 이제 정말 흠모하고, 정말 김일성이라면 정말 그 뭐 아끼지 않고 뭐든가 다 지원한 그런 이제 정말 이제 항일의 투사로 정말 조국 해방의 이제 위인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철저하게 왜곡해온 역사와 달리 1936년 동북항일연군에 남아있는 김일성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조선인민혁명군 장군으로 항일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중국인들의 지휘를 받으며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문헌에 따르면 김일성은 1931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고 1936년 7월 위에서 언급한 동북항일연군이 직제를 개편하기 전까지 중국인민혁명군 제2군에서 활동한다. 나는 동북항일연군 군장 왕덕태다. 직제 개편한 결과를 발표하겠다.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군장 양정우. 강로군 밑에는 군을 두고 군 밑에는 다시 일사부터 시작하는 사를 둔다. 동북항일연군 군장 왕덕태나 제1로군 군장 양정우는 모두 중국인. 왕덕태 군장은 제1로군 밑에 여러 개의 군을 뒀고 다시 군 밑에 사를 뒀으며 1군의 명단이 모두 발표된 후 제2군의 각 사를 이끌고 갈 사장을 발표한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김일성. 제2군 1사, 제2군 2사, 제2군 3사. 아직도 김일성을 부르지 않았다. 여러 동지들의 이름을 부르던 왕덕태가 드디어 김일성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1로군 제2군 6사를 이끌고 갈 사장은 김일성. 그렇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의 군장도 아니었고 제1로군 군장도 아니었고 1로군 안에서도 제2군 6사 사장이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 부대는 전성기 때는 200명에서 300명, 평소에는 100명 정도였다고 한다. 김일성은 100여 명의 부대원들과 어떤 항일운동을 했을까?
김일성이 항일 운동을 하면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성과를 거두는데 그게 바로 보천보 전투다. 그런데 이 보천보 전투 역시 북한에서는 찬양을 하다못해 신격화하고 있다. 지금부터 보천보 전투와 무산 전투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1937년 6월 4일) 함경남도 갑산군 해산진 보천보 마을. 압록강변에 위치한 보천보라고 하는 마을은 총 가구 308호에 1,3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그 시간 때 아닌 사람들이 100여 명 숨죽이며 마을을 지켜보다 일시에 습격한다. 이미 순사들은 도망치고 없었지만 그것을 알 리 없는 육사대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 앞장선 사람은 김일성이 아닌 오백룡. 조선중앙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장혜성 작가. 그 주잘서울 습격하게 된 건 오백여이가 책임지게 됐거든요. 근데 오백여이도 겁이 나니까 그 안에 실제 2명밖에 없는데 들은 못 가고 문 바깥에서 기관총을 쏘서 와르르 쐈단 말이에요. 쏘니까 안에 2사람 그 경찰 순사가 둘이 있었는데 너무나 급한 김에 후닥닥 문 넘어서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거기 누가 죽었는가 하니까 그 순사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저녁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못한다 하니까 밥을 싸가지고서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서 그 주차소에 왔는데 아이를 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한테 기관총이 그 탄알이 껴서 그 기본 그날 김일성이 이렇게 이룬 제일 큰 성과는 그 아이를 순사 아이를 하나 죽인 게 아마 제일 큰 성과일 겁니다. 둘은 다 도망쳐서 순사 둘은 도망쳐서 저 가림천에 가서 보천보 전투에서 김일성은 순사의 아이 하나를 죽였다. 어린아이를 죽인 이 성과가 김일성이 항일 전투에서 거둔 가장 큰 업적이다. 이 보천보 전투와 더불어 북한이 찬양하는 전투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무산지구 전투다. 우리 혁명의 억센 뿌리가 내린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는 항일의 나날 또다시 조국 진군의 길에 오르시어 일제 발끝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에게 해방의 소광을 안겨주시고 간악한 원수 일제에게 멸망의 철철을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분멸의 업적을 전하는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이 거연히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선전하기를 1939년 5월 김일성이 북대정자회의에서 조국 진출에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한 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조국을 향해 진격했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일제에 심각한 정치 군사적 타격을 줬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과연 무산지구 전투의 진실은 뭘까? 전 조선중앙방송 장혜성 기자의 증언. 무산지구 전투라는 게 거의 가다가서 거의 홍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암 그 일대에서 그 추적해오는 일본 군대하고 싸웠다고 그러는데 싸워서 뭐 실질적으로 이짝이 말하자면 저도 약간 그런 쪽 자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본군이 얼마 손실 받고 어쩌고 이건 나온 거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전투가 있었다. 무산지구 전투에서 김일성이 했던 것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두만강을 건너 빨리 철수를 하는 것, 즉 도망가는 것이었다. 무산지구 전투가 허위 과장됐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후에 내 오백룡이랑 그다음 그 영감들 보고 물어볼까 있긴 있었는데 적들은 얼마 죽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그날 너무 그저 급해서 그냥 두만강을 넘어서 빨리 철수를 하려고 미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산지구 전투에 참여했던 500명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되고 왜곡되어 온 무산지구 전투의 진실은 언제쯤 제대로 밝혀질까? 모조리 잡아들여! 1939년 10월 일본은 노조의 쇼토쿠 소장을 만주에 파견한다. 무장한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한 것. 일본으로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 배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만주 일대에서 토벌 작전에 들어가는데 주 대상이 동북항일 연군이었다. 당시 일본의 전면적인 소탕 작전에 의해 동북항일 연군 제1로군 대부분의 지도부가 체포. 사살되거나 일본군에 투항하고 만다. 운이 좋게도 김일성은 일본군에 쫓겨 부하 50여 명을 이끌고 소련 국경을 넘는다. 김일성이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피신하기 전 동북항일 연군에서는 김일성에게 장춘을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김일성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전 중앙당 황장엽 비서의 증언. 김일성에 대해서 지시한 건 아는데 항일연군에다가 지시한 거 이게 그것도 코미테를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 그 항일연대가 장춘을 반월형으로 이렇게 포위하라는 지시를 내렸거든. 그 김일성의 부대는 거기에서 당의 지시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김일성이가 얘기했는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그 지시에 따르자고 했는데 늦어졌다는 거예요. 늦어져서 벌써 이거 다 공격을 당하고 그 일본 군대를 포위한다는 말이나 되는 거야. 숨어서 투쟁해야 되는데 그게 격파되니까 자기는 북만으로 넘어갔지. 그렇게 해서 그 자기네 부대는 보존됐는데 그 부대 보존도 했다는 게 그 100명이나 보존됐는지 그때 그 한국의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명령에 따르지 않고 김일성은 다른 부대보다 더 빨리 1940년 말 소련으로 피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부대원들은 희생이 적었고 이 일로 그의 역량은 인정받게 된다. 당시 제3로군에 있던 김책은 북만주에서 한참을 버티다 1943년 말이 되어서야 소련 국경을 넘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김일성은 1930년대 만주에서 항일투쟁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중국인의 지시를 받았을 뿐 그가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립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1940년) 말 김일성은 그의 부대원 100여 명과 함께 소련에 도착한다. 그런데 걱정 마! 손들어! 그만 국경에서 소련군에게 체포되고 만다. 김일성은 혹독한 곤욕을 치르고 소련에서 쫓겨나지만 다시 만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김광인 북한 전략센터 소장의 설명. 처음에 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니까 소련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인종적으로 아시아계 인종들이고 이게 한국인,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군대라고 해서 그냥 복장도 깨끗하고 총도 제대로 갖췄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에는 뭐 총도 다 없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있고 뭐 거의 거지 행세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소련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들이 독립운동가인지 일본의 특무인지 소위 이제 간첩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문도 하고 폭행도 하고 하면서 너희들이 일본 특무 아니냐 해서 아마 좀 김일성이 처음에 들어가서 좀 곤욕을 치르고 러시아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재차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왜 또다시 온 거야? 당신들은 일본 특무가 분명하다. 아닙니다. 우린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이군. 이번에는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잠깐 멈추시오. 주보중 통지잖아. 통지는 동북 항일연군 제1호군 주보중 군장 아니오? 그렇소. 이 사람은 일본 특무가 아니오. 주보중 군장이 아는 사람이오? 그렇소. 이 사람은 동북 항일연군 소속 군장이오. 김일성이 동북 항일연군 제1호군 군장 주보중의 보중으로 풀려난 것이다. 극적으로 살아난 김일성과 부대원들은 소련의 88여단에 입단했고 정찰 임무를 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김일성이 해방전까지 구소련에 머무는 사이 김일성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는데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태어난 것이다. 그때가 1941년 2월 16일. 김정일의 출생일에 대해서도 북한은 1982년부터 슬그머니 1942년으로 수정해버린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출생연도를 1941년에서 1942년으로 수정한 것은 김일성의 생일 1912년과 꺾이는 해를 맞추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1941년 2월 16일 소련의 연해주 하바롭스크에서 서남쪽 75km 지점에 위치한 부야츠크 지역, 당시 88여단의 미리영이 있던 곳이다. 바로 여기서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아들 김정일이 출생한다. 이 사실은 조선 현대 역사에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정일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전혀 다르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여장군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투쟁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백두산 미령은 여기서 태양민족의 새 시대를 만대히 빛내어가는 위대한 선군 태양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라 조선의 대통운이 열린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욱더 만방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의 주장대로 백두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소련의 연해주 부야츠크에서 출생했다. 김정일이 백두산이 아닌 구소련 부야츠크에서 출생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김일성이 구소련 88여단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이동화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1945년 김일성과 함께 귀국해 조선노동당 초대 조직부장을 맡았고 1948년에는 보건성 부상에 임명됐고 김일성의 주치의를 겸할 정도로 김일성 일가와는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다. 이동화의 아들 이세르게이는 부야츠크 미령 시절 아무르 강변에서 김정일과 함께 뛰어놀던 단짝 친구였다.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있는 철도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이세르게이를 직접 만난 김광인 소장.
이동화 선생 아들 중에 이세르게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일하고 그 러시아에서 어릴 때 같이 놀았고 나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어릴 때 소꿉동무죠. 이 세르게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알마티에 간 일이 있어 그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증언을 했어요. 어릴 때 소꿉동무였고 평양에 들어와서도 둘이 같이 지냈답니다. 어릴 때. 그래서 김정일의 그 성격이 어떻더냐, 어릴 때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얌전한 친구였다. 그리고 처음 평양 들어왔을 때는 조선말을 잘 못해서 말이 별로 없었다. 이런 증언을 했고요. 이런 측근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일이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며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백두산 미령을 혁명의 성지로 만들고 있는데 북한이 김정일의 출생지를 속이면서까지 감추고 싶은 역사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